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공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자, 10월 14일. 자,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자, 유상증자 결정, 이거를 정정 공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우리 기존에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전에는 유상증자 가격이 1,700원인가? 그렇잖아요. 1,700원인다. 근데 주가가 근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유상증자의 가격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때 이득이 있겠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1차 발행 가격이 정전 전에는 지금 1,700원은 1,700원에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공시가 나왔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9,640원으로 떨어졌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유상증자 가격이 1,700원 부근인데 1,700원 부근에서는 크게 뭐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확실성은 좀 있다라는 부분들,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주가가 여기서 좀 떨어지고 만원 부근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 1,700원 부근에 누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겠냐, 차라리 주식을 매수를 하고 말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만원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유상증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채무의 상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정정 전이랑 정전 후랑, 주식 수량 차이가 몇 주, 단 뭐 20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주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 금액이 좀,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좀 줄어들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죠. 이전에는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자, 이 금액도 사실 엄청난 수준이에요. 근데 이 주식 수량이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이 정도, 좀 떨어졌다. 1조 뭐 1,700억 원 가량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지금 이제 2020년 10월 2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발행 가액을 낮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주식이 큰 차이가, 제가 이 가격이 뭐 2만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1,700원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은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 실현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지만은 지금 만원 부근에서 지금 14,000원. 차라리 주식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요. 자, 12,000원짜리를, 11,000원짜리를 1,700원에, 예를 들어서 11,000원짜리를 1,700원에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1,700원에 300원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랑 이것저것 다 떼고 해가지고 11,000원짜리를 1,700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1조 3천억 원 어치를.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주식 너무 좀 성급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9,640원으로 단가를 확 낮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10월 20일에 상장 예정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9,600원으로 낮춘 것은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10월 20일까지 뭐 12,000원을 떨어지지는 않겠죠. 12,000원을 좀 이탈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여기 좀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두산의 그 지주사의 자구안이 채권단에서 제시한 자구안은 좀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 친환경 산업으로도 이제 좀 발판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피어셀의 지분을 받고, 두산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두산 피어셀 지분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두산 피어셀 지분을 두산중공업한테 주고 싶겠죠. 그렇게 중공업의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받아오면은 중공업으로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주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의 재무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가가 좀 높았어야 됐다. 이 재무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여야 유상증자를 1,700원에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무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좀 주려고 하는데 줄 양도를 할 그 자금이 또 없네. 두산 퓨어셀을 줄 자금이 없어요. 또 양도를 할. 그래서 또 이게 20%, 자 대략적으로 19%죠. 19%의 지분을 블록딜을 했습니다. 퓨어셀 주식을 시장 외, 시간 외, 장후 시간 외 거기서 거래해서 19%를 매각을 완전히 블록딜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양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0%밖에 또 안 됐어요. 자금 확보를 2천억, 4천억 가량을 자금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2천억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블록딜 가능성이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록딜 두산중공업의 재무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퓨어셀의 지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블록딜도 순항이 성사가 잘 안 됐어요. 블록딜도. 자금을 확보를 잘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의 개선도 지금 당장은 3개월 이내에는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1,700원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기에는 1조 3천억 원이 안 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한 겁니다. 9,000원대로 9,600원. 대로 디스카운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요인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왜냐면은 1,700원보다는 이때 일단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1조라는 금액을 확보를 해야 채권단한테 먼저 상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금을 상환을 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우선적으로 계산을 좀 시킬 수 있고, 퓨어셀은 나중에 또 블록딜을 또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좀 우선으로 챙기자라는 그런 포석이 좀 깔린 것 같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이 되면은 불가피하게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요인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신주들이 좀 발행이 되고 금액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 방향성이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1조라는 금액을 확보를 해서 채권에 상환을 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킨다 라고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은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든가, 이거는 호재성이고 이거는 악재성입니다. 여기에 따른 힘줄 달리기, 힘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확실하게 장담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뒤에 두산중공업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된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본다면은 이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가 얼마인지 따라서, 저 8,000원인데 제가 매수가가 8,000원이에요. 8,000원인데 1년 뒤랑 18,000원인데 1년 뒤랑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매수를 해야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진행을 해야 1년 뒤에 주가가 뭐 18,000원이면 수익률이 다릅니다. 자,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포스에 깔려 있겠다.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자금이 없어서 채권단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순항 중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현대그룹이라든가 뭐 사모펀드에서 몇 군데에서 예비입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산 밥캣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코어 부분만 뭐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현대그룹과 함께 뭐 순항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인프라코어 하필 또 대상자가 현대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되겠죠. 현대그룹의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현대 뭐 건설기계,
자, 현대에서 지금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인프라코어에 한번 찔러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이랑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현재 건설 기계랑 인프라코어가 어떻게 또 이제 매각이 현대 건설 기계 현대에다가 이제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달려 있어요. 공정위. 공정위한테 달려 있는 게, 왜냐면은 이 지금 건설기계랑 인프라코어가 합쳐지게 되면은 시장을 독점합니다. 자, 볼보가 글로벌 점유율이 5.5인데 현대건설기계랑 인프라코어랑 합쳐지면은 볼보가 5위죠. 글로벌적으로. 볼보인데 볼보가 5위입니다. 지금 볼보의 경쟁률을 글로벌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국내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되고, 건설 기계 시장을 거의 반독점하면서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를 올리든 떨어뜨리든 자기들 마음대로다.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 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이게 바통이 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정위는 아니죠. 제가 공정위원장이라면은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일개 전문가일 뿐이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결과가 10월 22일에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주가 상승 탄력을 조금 잃게 만드는 그런 불확실성이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정부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지역별로 조금, 지원하는 거를 좀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린 뉴딜에 대한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활기를 다시 불어 넣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도 대장주로 좀 언급이 되면서, 지역 균형에 대한 뉴딜 정책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은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겸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요. 주가 등락에 따라서 관련 이슈에 따라서 브리핑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구독을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내일이라든가 다음 영상에서 두산중공업을 좀 올려드리면은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